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직 법무부 장관의 어이없는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에릭 홀들이 MSNBC와의 대담에서 시민들이 더욱 많이 거리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투쟁을 하며 체포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유권자 아이디 폐기와 투표용지 수집의 합법화, 종이투표지 사용 금지, 선거일자를 선거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의 부정선거를 하기 좋은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는 거리 데모를 해야 한다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좌파의 부정선거 전략의 기반이 되는 제도를 옹호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지금 깨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중에 하나인 경찰공제회가 Fraternal Order of Police, 즉 FOP라고 하는 경찰공제회가 미국 최대의 경찰 노조입니다. 이들이 오늘은 민주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업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강제로 요구하는 일에 우리 경찰노조는 공식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을 하고 회원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은 하지만 경찰청이 강제로 하달한 백신 접종 요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코비드로 531명의 경관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전국 법집행관 기념기금인 National Law Enforcement Officer Memorial Fund에 의하면 2020년에 295명의 경찰이 근무 중에 사망하였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총 80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있으며 우리는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는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기업으로는 특히 항공사 측에서는 델타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에는 직원들의 강제 백신 접종 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맞든 안 맞든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을 강제 접종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여기에 반항을 하는 일반 자유시민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는 일도 원래 멍석 깔아주는 하기 싫듯이 강제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구속적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캘리포니아 주이사 출신인 아놀드 슈월제네거가 왜 앤서니 파우치 같은 박사의 말을 믿지 않느냐, 백신을 맞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자유의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자유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이 시가 되어 그에 대한 뒷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인 구스타프 슈워제네거는 전쟁 중 나치 헌병부대인 SA의 상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말 잘못하여 지금 아버지까지 관여로 뛰쳐나오게 생겼습니다. 전직 공인으로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백신을 지지하면 그저 조용히 백신을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TV 대담에서 나와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그따위 자유는 없애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 조심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잔드름 검사의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잔드름은 FBI 하급 직원과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잠재적인 형사 고발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갈랜드가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결과를 묻을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질문을 받았을 때 메리 갈랜드는 여기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잠재적인 사건을 듣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중에게 분명히 공표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의 행위를 보고 아마도 묻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데븐 뉴니스 의원은 아직도 그의 말과 또 잔드름의 성실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핵폭탄급의 잔드름의 보고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지 한 달만 지나면 결과가 대충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 잔드름이다 보니 여러가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아리조나에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투자를 하는 데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조나는 카퍼 마운틴이라고 하여 산 전체가 동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의 최신 군사정보기관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전체가 구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킹이라든가 전파방해나 이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최신 군사정보 데이터 처리 기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오다를 받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우라 베일리 보건국의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 빈야드 파티 이후에 그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종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이번 파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첨언을 하고 있으나 아마도 파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 델타 바이러스가 번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 인사 중에는 비욘세도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모론에 의하면 군사법정에 처형당했다는 탐 행크스도 같습니다. 전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건강 상태가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핸들러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나 조 바이든이 인지를 못하고 곧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고향이 윌밍턴에서 백악관으로 왔을 때 도착 영상입니다. 또한 화요일날 도착한 조 바이든이 이틀 후인 목요일날 다시 고향인 달라웨어 웰밍턴으로 휴가를 떠난 것입니다. 백악관에 와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로 고향으로 갔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틀에 갔든 3일에 갔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간에서 지금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하고 있고 탈리반이 지금 대사관 근처까지 공격을 해 들어와서 제2의 월남 사이공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헤매는 대통령과 또한 이틀 만에 도로 달라웨이로 돌아갔다는 자체가 지금 많은 염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의 목록을 항상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윌밍턴에서 조 바이든이 만난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한편 오늘 국방부에 의하면 아프간으로 지금 미 대사관 보호를 위하여 3,000명의 미군을 급파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지금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고립하여 지금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미국 시민과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고향으로 다시 휴가를 가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제퇴거 모라토리움이 집주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78세 된 아놀드 산체스가 세입자와 그의 2명의 여자 친구들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도착했던 경관들은 집주인인 아놀드 산체스를 체포 구금하였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또 한 명의 여자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있었으나 그 여성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고 한 명의 여성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즉 2명의 여성이 죽고 한 명의 남자는 아직까지 죽은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강제퇴거 모라토리움을 실시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또한 CDC 규정을 이용하여 2달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 달에 지금 집세를 받지 못하면 아마도 자기 생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모기지 회사에 페이먼이 있다고 하면 자기 역시 거기에 대하여 그랜트를 신청하면 되지만은 한평생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아파트 한두 채 사가지고 렌트를 줬는데 거기서 전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는 페이를 다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집주인이 결국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